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저 자신을 가꾸는 방법, 자기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소개를 몇 가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그 자기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자기 관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뭔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관리 이런 것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두 개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피부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따라가서 피부과를 갔다가 뭔가 그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막 보톡스나 이렇게 뭘 주입하는 시술은 별로 아까 주입하는 시술은 아예 안 하고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시술 위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피부 레이저 시술, 뭐 스킨 부스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뭐 주베룩 같은 거나 고주파 레이저 그리고 뭐 피코 레이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뭔가 피부의 결이나 아니면 피부 톤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런 뭐 피부가 맑아 보이는 그런 시술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주베룩 이런 것들 효과를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고주파 레이저도 좋았고 뭐 그런 위주의 시술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아무래도 레이저를 받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빨개지기 때문에 뭐 진정 관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에스테릭 샵이라던가 뭐 그런 데 가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레이저를 했으면 뭐 이제 한 2주, 3주 간격으로 뭐 에스테릭 샵에 가가지고 뭐 진정 관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면 뭔가 사람 인상도 좀 달라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아지면 확 뭔가 좀 더 맑아 보이고 사람이 인상도 조금 깨끗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 관리는 뭔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귀찮아도. 뭐 이런 피부 관리나 뭐 피부과 가는 게 모든 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 화장품이라도 조금 신경 써서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름철이고 하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화장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테지만 일단은 이제 피부과 시술은 기본적인 것만 전 하고 있고 고가의 시술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필요한 시술만 하고 있고 화장품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유분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얼굴에 막 피지도 많이 올라오고 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pH 농도에 맞춰서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뭐 스킨 같은 거나 뭐 클렌저 이런 것들도 적절한 농도에 맞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도 뭐 제가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런 화장품 위주로 쓰고 있고 일단은 뭐 저는 지성인데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지성이기 때문에 너무 유분기 있는 화장품은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전 오전에는 되게 라이트하게 바르고 뭐 수분 젤 이런 거 위주로 바르고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얼굴이 좀 뭐 지칠 수도 있고 영양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녁에 조금 그래도 뭔가 그 영양분이 있는 크림이라든지 세럼이란 건지 이런 것들을 저녁에 바르고 그러고 아침에는 좀 라이트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그러고 이제 팩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팩을 해주다 보면 이제 피부도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2, 3일에 한 번씩 팩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핫한 PDRN 성분이 들어간 팩이라든지 뭐 시카팩, 그 다음에 뭐 필링이 되는 팩,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머리 결 관리는 물론이고 미용실은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남자들은 머리가 여기 옆머리가 되게 짧고 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넘어가면 되게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머리를 주기적으로 자르고 있고, 그러고 이제 다운펌은 저는 무조건 해요. 왜냐면 여기 옆머리가 뜨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반곱슬이라서 파마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커트랑 다운펌은 무조건 한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 결 관리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머리 뭐 에센스라든지 세럼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젖은 머리에 바르는 세럼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고 나서 바르는 오일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에 맞춰서 바르고 있지만, 뭐 올인원 제품도 요즘 많으니까 그런 거를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바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머리도 막 이렇게 부시시해 보이지 않고 머릿결이 좋아 보이면 사람도 좀 건강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머리 스타일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옆머리가 붙어 있어야 머리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스타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옆머리는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런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스타일링, 자기한테 맞는 머리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 스타일링 하는 제품 이런 것들도 바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바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부랑 머리만 돼 있어도 거의 절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이제 머리 스타일링 보고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괜찮아져도 사람 인상이 말끔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머리를 관리를 했으면 다른 부위의 털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눈썹, 코털, 그러고 뭐 이제 여름철이니까 이제 남자들은 겨드랑이 털이 많이 나잖아요. 겨드랑이 털,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 하진 않고 미용실 가면은 눈썹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차피 한 달 반에서 한 달에 가니까 그때마다 이제 눈썹 정리를 해줘서, 저는 이제 눈썹 정리는 제가 따로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코는 이제 코에 있는 털이 삐져 나오면 그거 되게 보기 싫거든요. 코털 깎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올리브영에 팔던데, 그 정리하는 도구는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코털은 정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털은 뭔가 뭐 사람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없는 게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안 미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민소매나 이런 거 입었을 때 털이 삐집어 나오는 게 지저분해 보여서, 여름철엔 민소매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 왁싱을 해서 이제 없애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그거 왁싱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막 크림 같은 거 나와서 없애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저는 하고 있어요. 제 헬스는 뭐 주 4회 이상 가려고 하고, 이제 골프도 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자기 관리의 핵심이 체중 관리 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다른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4회 이상 하고 있고, PT는 이제 주말에 1회씩 하고 있고, 골프도 거의 뭐 매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골프 레슨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것도 저는 자기 개발,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은 저는 뭐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몸 관리, 뭐 건강 관리,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고3 때 막 이럴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뭔가 그 고3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엄청 먹고 공부만 하고 막 이러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그때 사실 막 고3 때 막 100kg 이상씩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억이 사실 저는 사실 그 100kg일 때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100kg일 때 어떻게 그랬지? 그래서 막 그때는 막 몸 너무 이렇게 몸이 부하니까 막 여름에 너무 덥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로 다시 그때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이 막 뭉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지도 좀 주기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막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운동하다 보면은 팔도 아프고 뭐 허벅지도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뭉칠 때마다 한 번씩 마사지, 뭐 타이 마사지든 뭐 건식 마사지든 뭐 가서 마사지 받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결 나요, 저는. 그러던지 아니면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몸을 뭐 주기적으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운동만 하다 보면은 근육도 뭉치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뭔가 이완되는 무언가와 그 다음에 운동과 같이 병합을 해줘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운동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빠질 수 없는 게 식단인데, 식단은 저는 막 너무 빡시게 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롱런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막 바디 프로필 찍을 것도 아니고 막 운동 선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평일은 식단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식단이 막 닭가슴살, 밥만 먹어 막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단백질 위주의 식단, 뭐 밥이랑 뭐 생선 조림, 아니면은 뭐 밥이랑 뭐 돼지 뭐 고기 수육, 뭐 아니면 밥이랑 뭐 소고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영양분 있게 먹고, 이제 주말에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뭐 막 어쩔 땐 떡볶이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중식도 먹고 싶고 기름진 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주말에 다 때려 먹는 거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좀 최대한 그런 걸 조절하려고 한다. 사실 제가 단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디저트 막 이런 거, 빙수 막 이런 거. 요즘 빙수의 계절이잖아요. 케이크, 빵 진짜 좋아요. 그래서 떡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최대한 주중에는 안 먹으려고 하고, 이제 주말에 먹으려고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중에 또 다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 사실 제가 영양제를 막 그렇게 잘 챙겨 먹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먹고 있는 게 글루타치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이제 여자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남자들도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있는데, 그럼 뭔가 피부가 맑아지고 뭔가 이제 비타민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여자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뭐 종합 비타민 그런 거 한 알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뭐 영양제별로 막 다 챙겨 먹진 않고, 사실 저는 영양제 효과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기본 비타민 이제 한 알 정도, 그 다음에 뭐 피로회복에 좋은 그런 비타민 같은 거 이제 한 알 정도랑 글루타치온 종이로 돼서 그 여에스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입천장에 붙이는 거, 그거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옷을 이제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입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고, 그리고 저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더라도 제가 입었을 때 잘 안 어울리는 옷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잘 안 어울리면은 뭔가 자기 만족으로 입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옷은 예쁜데 나한테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옷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맞게 옷을 입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하체가 발달된 체형이거든요. 하체가 다른 부위보다 좀 굵어요. 제가 만약에 막 하체가 부각되는 뭐 스키니진이라든지 체형이 부각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사실 막 그런 생로랑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파리지엔 같은 룩 있잖아요. 생로랑이나 셀린, 요즘 셀린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룩 같은 것들을 가끔 입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제 체형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어, 입어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소화한 사람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더 그 체형이 부각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냥 뭐 그런 것처럼 각자 체형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자기 만족이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뭐 그렇게 입는 거죠. 그게 뭐 남 보여주려고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족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내가 입는 거죠. 근데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체형이 커버가 되는 룩을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한창 입다가 이제 나는 어렵다 이러고 이제 요즘에는 못 입고 있는 상태죠. 중간 정도 가려면 일단 너무 막 튀는 컬러 있잖아요. 자기 피부톤에 안 맞는, 근데 일단 뉴트럴 컬러나 아니면 블랙, 화이트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잘 입으면 막 너무 무리수두지 않고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지 같은 게 핏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체보다 바지 핏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이제 바지밖에 입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는다, 발목이 보이는 이제 기장의 바지를 입는다 하면은 그거 난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하체가 조금 짧아 보이고, 그러고 일단 그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신발도 뭔가 애매해. 요즘은 좀 길게 입는 편이니까 다들 기장을.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만 뭔가 잘 맞춰서 입으면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자기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관리를 하는 게 있겠죠? 저도 이제 저에 맞춰서 자기관리를 하는 거고, 뭐 사람마다 이제 자기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자기관리를 했는지를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되게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꾸준히 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꿀팁이나 막 드라마틱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